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모의고사 2회 5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은 3회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제가 출제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수 16종 부분에 있어서 과수 16종은 기출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처음으로 과수 16종에 들어온 적과점 품목, 적과점 품목은 적과점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또는 선택적으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으로 보험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18번 문제는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의 배품목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살펴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난이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풀 수만 있다면 다른 부분들은 쉽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여러 번 들으면서 이 패턴으로 나온다면 가장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모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나주배이고 보험가입금액은 4천만원, 가입주수 나오죠. 가입 과중은 가입할 때 확정이 되기 때문에 과중조사를 저까지 품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1군하고 똑같이 수확량을 구할 때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느냐 없었냐 그 부분 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될 게 과수 16종은 수확 개시 전에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수확량은 결정이 되죠. 이것을 제일 먼저 과수 16종을 봐야 된다.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량 합계를 바로 써놓게 됩니다. 사고당 감소량의 합계다. 이 말은 적과점 품목하고 반대로 보면 되죠. 적과점 품목에서는 착과 감소량이지만 착과량 붙어 있는 거에다가 앞으로 사고당 감소량 합계는 누적해서 사고가 있었다면 빼줘야 수확량이 줄어야 결국은 피해율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적과점 품목처럼 착과조사하는 것이 바로 적과점 착과조사하고 똑같죠. 피해 사실은 인정됐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똑같이 룰을 가져가면 되죠. 실제 결과주수는 250주인데 강풍사고로 고사가 되었다는 것은 꼽표죠. 병충해 사고 미보상주수 30주. 자, 조수해로 절단의 3분 이상 주수가 됐으니까 이것도 보상하는 소이죠. 그래서 조수해 사고는 과실도 보상을 해준다. 왜? 종합위험이기 때문에 종합위험의 뜻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처음부터 1년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수해라고 해서 적과점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적과점 품목하고 다른 게 조수해로 인한 절단 3분의 2 이상일 때 이것도 고사주수라는 거죠. 고사주수. 꼽표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적과점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문제가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다 했을 때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담보해준다. 착가수는 4만개, 적과 착가수를 준 거죠. 착가수는 4만개고 미보상 비율은 10%다. 미보상 비율 10% 줬으니까 15%가 높은 것을 한다는 것을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예, 똑같습니다. 조사 대상 주수는 주다 잃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될 게 고사 주수는 50주더라. 태풍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조사를 해보면 고사주수 50주인데 괄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기고사주수 25주를 포함한다. 25주는 요거 고사니까 25주 맞죠? 그러니까 이 과수원의 고사주수는 총 몇 주입니까? 50주죠, 50주. 그죠? 50주잖아요. 요 했던 걸 넘어와서 포함이다 했기 때문에 50주다. 그 다음에 주당 고사 실수는, 고사된 그 실수는 7월 5일 조사된 주당 착가수로 한다. 요게 중요한 키워드다. 이때 기준을 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착가량의 계산과정과 값을 써라. 그리고 수학감소보험금의 계산과정을 써라. 이 수학감소보험금이죠. 착가감소보험금이 아니고 피해율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나무 손해보험 계산 가중과 값을 써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문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걸 내가 공부를 안 했어. 그래도 풀 수가 있다. 왜? 물음 3번은 5점은 확보하자. 나무 손해보험금은 딱 나왔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여기서 하고 합산하는 걸 대비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50주는 기사고 주수 25주를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물음 3을 먼저 풀고 물음 1, 2를 세모를 해놓고 가자. 3번은 물음 3번은 5점이다 말이야. 보험금은 한 주당 얼마라고 딱 주어지죠. 한 주당 얼마라고 주어지기 때문에 나무부정 특별약관에 가입한 한 주당 얼마,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9만원 8만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라. 그렇게 보면 10만원이니까 250주니까 바로 2,500만 나오죠. 2,500만 나오기 때문에 나무 피해율만 구하면 된다. 250 중에서 50주가 고사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20%하고 자기부담 비율 5%는 확정이다. 그래서 요거 5주만 확보를 하자. 그 다음 착과량 문제죠. 착과량이. 자, 착과량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보시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자, 착과량이 4만 개라고 나왔고 과중도 나왔단 말이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미보상주수다. 미보상주수. 그래서 미보상주수는 항상 수확량에 착과량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보상을 해주게 된다. 착과량은 그만큼 미보상주수에 대해서만 주당 평년 수확량이죠.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50주에서 2만 킬로 평년 수확량을 나눠주면 한 주당 80kg가 수확되는 과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보상주수는 이렇게 구해버리면 착과량은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물음 3과 물음 1은 쉽게 구할 수 있다. 물음 2는 적과전에서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듯이 그것도 어렵다. 태풍이라는 감수량이 어떻게 되냐. 떨어진 거 다 줬죠. 떨어진 거는 낙과수라고 하는 것도 다 줬단 말이에요. 50개라고 주어졌지만 그게 조사대상 주수 주당 50개니까 조사대상 주수를 구해야 되겠죠. 조사대상 주수는 250주에서 고사된 것 다 포함하고 이번에 보니까 미보상주수 30주니까 170주입니다. 이게 고사된 것이 그 당시에 적과자랑 다르죠. 그 당시에 조사대상 주수는 250주에서 시작해서 고사된 건 50주고 앞에서 25주를 포함한다 됐기 때문에 50주하고 미보상주수를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하니까 180주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100%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개당 주당 50개가 조사가 됐고 조사 대상 주수가 180주임을 하면 이거는 바로 88,500개가 되고 과중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가입할 때 준 450g 그대로 해버리면 낙과된 것은 바로 하는데 태풍이랑 고사주수는 몇 주냐 했을 때 태풍으로는 25주잖아. 25주. 태풍으로 인한 고사주수는 25주잖아요. 그에 대해서 450g은 확정됐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감수량에서 205가 어디서 나왔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 부분만 이해가 되면 이거는 나와도, 그래서 이 부분이 205개가 왜 나왔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기준을 문제에서 7월 5일 주당 착가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때 조사 대상 주수는 250주에서 곱표 세모 동그라미를 해버리면 15주, 30주, 10주에 195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195주를 나눠줘야 돼요. 4만 개로 나눠주면 이렇게 205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설명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7월 5일 주당 착가수 기준이, 그죠? 7월 5일 날 착가수 조사한 그걸 기준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진다. 조사 대상 주수 달라지니까 조사 대상 주수를 해서 4만 개를 해버리면 200.5, 그래서 소점 미만은 버리라고 했으니까 205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은 이제 구하듯이 수확량은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306kg
감수량도 구했고, 그 다음에 태풍이랑 감수량은 2306하고, 그 다음에 요게 3825니까 6331kg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수량은 착화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수량 합계 이렇게 해서 수확기준 사고이기 때문에 공식을 미리 써놨다면요.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확정된 수확량을 빼니까 되고, 미보상 비율은 큰 값으로 하면 된다. 피해율은 평수미평. 수확감소보험금은 본가액 금액에서 구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게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이게 딱 잡힙니다. 처음에는 잡히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값이 중요하다.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의만 하면 되고,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것만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좀 쉽게 보일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착고량과 나무손해보험금은 쉽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구하자는 거죠. 그리고 물음 2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루고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하면 사고가 한 번밖에 없었지만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사고는 착과조사하고 한 번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기준을 이렇게 줘버리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때 7월 5일 조사된 주당 착과수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지더라.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기준을 사용하라고 하라.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는데 좀 난해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출제 유력이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 미보상 감수량, 농업수익 감소보험금을 구하는 계산가정과 값을 쓰라. 제식 시기지수와 제식 밀도지수는 최대값을 정하라. 바로 적어야겠죠. 최대값은 제식 시기지수는 1.03이 최대값이고, 요의 최대값이니까 1.09죠. 그거는 암기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농업수입 안정보험에 대해서 옥수 미흑찰이다 했을 때, 미흑찰은 미군 흑인이니까 190g이죠. 0.19를 써놔라. 그리고 모르는 품종이 나온다. 모르는 품종일 때도 미흑찰 등으로 나오는 이론수에, 그러니까 그는 전부 다 190g이다.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했을 때는 실제 경작 면적에서 수확 불능이니까 고사주사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미보상 면적 세모를 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고,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기 때문에 항상 상은 빼고 중은 50% 해서 15개, 그 다음에 하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어디서 나왔다? 15제곱미터에서 30개네요. 30개 바로 써도 되겠죠. 30개 곱하기, 그 다음에 그때 무게는 0.19다 이거죠. 0.19를 바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지수와 밀도지수를 바로 곱해주면 되죠. 0.19 곱하기 시기지수는 1.03, 그래서 1.09를 다 했죠. 1.03 곱하기 1.09, 이것이 단위 면적당 조사값이 되는 거죠. 수확량을 이렇게 구해버리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 수확량하고 단위 면적 조사 수확량 해놓고, 미보상 감수량 해놓고, 그 다음에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는 기대수입형이니까 기준수입분에 우리는 시험 나오기 확실하니까 손해액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고, 가격이 떨어질 때와 높아질 때 기준가격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하자. 그래서 3,000원에 150% 한도 1.5니까 4,500원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문제 푸는데도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수확량 구하고 미보상 감소량 구하고 보험 줄 때는 손해액만 구하면 이 부분은 풀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과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서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피해 수확량, 표조단 피고미를 갖다가 이제 공부가 됐다면 표조단 피해 수확량 할 때 고사주수 X를 하라 하겠어 제가 표조단 피고미고 조사 대상 면적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곱표 세모 동그라미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을 피해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이다. 조사값. 그 조사값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조사값은 요처럼 구하면 된다. 이게. 분모에다가 개수, 그 다음에 식이주, 밀도주 하면 0.416인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나 했으니까 0.43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 그 다음에 고사 면적이 중요하더라고요. 고사 면적. 그래서 그래서 피고를 쓰는 이유가 고사 면적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 그죠? 그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 그래서 단위 면적 표준 수확량은 표조단 할 때 미리 실제 경작 면적 13,000에서 표준 수확량 6,300을 해줘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면적에서 다른 말이 없으면 그것은 실제 경작 면적이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6,500kg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표준 수확량의 표, 조, 단위 면적당은 이렇게 주어진 값으로 구하면 표조 단위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피고는 피해 수확량과 그 다음에 고사 면적이 중요하더라. 고사 면적은 수확 분량 면적과 동일한 뜻이죠. 예, 그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미보상 감소량은 피해 수확량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해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 수확량을 구했다면 미보상 비율 10% 해서 구하고 소주면 버리니까 533kg.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은 기피자다 해서 써놔야 돼요. 이게 지금 시험이 유력하기 때문에 항상 써놓자. 기피자를 써놔야 된다. 공식을 바로 써놓는 게 있고 하면서 푸는 게 있는데 이거는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써놔라. 기피자로 써놓고 기준 수익 곱하기 비율 마이너스 그다음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데 했을 때 비율은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에서 막 수기할 때 이때 수확기 가격을 항상 150% 한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죠? 이것이 중요한 풀이의 핵심이더라. 그죠? 피해율은 기준 수입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만 구하면 된다. 손해액을 구하면 된다. 손해액은 실제 손해 부분에서 손해액은 기준 가격에서 피해 수확량이다. 가격이 올랐을 경우는 공식이 이거죠. 농지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 수확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많이 주고 팔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 조사한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 가격에서 피해 수확량. 이때 피해 수확량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이 있을 경우는 항상 빼주는 게 맞다. 이게 이런 수를 보다 보면 많이 혼동스러운 건데 미보상 감소량을 주었기 때문에 미보상 비율을 주었기 때문에 무조건 빼는 게 맞다. 이걸 갖다가 며칠 동안 이론서 보고 해도 이 피해 수확량은 진짜 피해 수확량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시면 밭작물에 준해서 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밭작물에서 피해 수확이 나오면 손해액은 그죠?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소를 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논란을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아마 출제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지만 우리는 어려운 걸 공부하자 이거죠. 그래서 피해 수확량에서 항상 미보상 감소를 빼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자에다가 바로 손해액을 하자. 왜 제가 기실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냐면 기실기로 다 암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이라고 또 이론서에 나오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기준 수입 마이너스 기준 수입 빼버리니까 손해액이 바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계를 줄이는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 수입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기준 수입분에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미리 안단 말이죠.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라. 그러니까 손해액만 구하면 된다. 그 손해액이 뭔데 했을 때는 액수니까 가격, 기준 가격이 가격이다. 기준 가격 곱하기 피해 수확량 할 때는 미보상 함수 있을 때는 빼주라. 그렇게 해서 분모로 들어가면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출제가 가장 유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출제가 유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된다. 아마 이것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사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0번 문제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고요. 20번도 출제가 유력하죠. 제가 볼 때 작년에 나와야 될 뻔했는데 작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 때문에 이거는 조금 쉽기 때문에, 그래서 표고버섯 우선 두 가지다. 톱밥 배치 있고 원목 재배 일 때 보험 가입 금액이 주어졌을 때 비례 보상이 나올 거다. 그죠? 나머지 생장 일수가 주어지고 대관 소차림이 다 풀립니다. 이거는 아주 쉽다. 대관 소차림만 알면 생산비 받장물은 대관 곱하기 소차리다. 즉 이 말은 숲을 곱하고 나무를 곱하자. 전체를 보고 그다음 자세하게 본다는 거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할 때 보면 전체는 2000개 중에서 400개가 피해를 입었네. 곱하기 자세히 보니까 40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네. 이렇게만 하면 피해를 되고, 그 다음에 미보상이 있으면 마이너스 미보상을 항상 해주면 된다. 그죠? 2000개에다가 8000을 곱해주면 되고, 다 계산하고 난 뒤에 곱하기 전체 가액이 얼마냐. 2000개에서 8000원. 근데 가입은 700만원만 했다 이거죠. 요거죠, 요거. 다 계산하고 난 뒤에 요것만 해주면 된다. 이런 부분에서만 착오를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의 톱밥 배지 같은 경우에 손해정도 비율을 제가 35% 줬는데 35%를 주었다면 이거는 손해정도 비율은 40%로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서에 보시면 톱밥 배지 재배일 경우는 비닐로 만들었죠. 비닐에다가 톱밥을 집어넣기 하기 때문에 옆구리가 터지면 50% 손해정도 비율로 확정이 됩니다. 또 다 뜯어지면 100%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차 했는데 두 가지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어질 때는 손해정도 비율, 손해정도를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손해정도를 줄 수는 없다. 왜? 이론서에 대한 손해정도 비율만 둘 중에 하나다. 왜? 비닐로 되어 있기 때문에 50% 손해정도 비율과 100% 비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40%를 푼 사람도 정답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톱밥 배지에 대해서는 비닐로 만들었기 때문에 50% 또는 100% 손해정도 비율로 확정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관 소철하면 이때는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우리는 많이 배웠단 말이죠. 이거는 주어질 거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다. 그게 다 주어졌죠. 표준 생장 일수가 안 주어지고, 자, 생표,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생표. 생장 일수가 30일이면,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암기하라 그랬죠. 90일. 그죠? 그 다음에 28일, 30일.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라. 그거는 주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부분. 느타리 버섯. 그죠?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28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90일, 나머지는 30일, 그 다음에 28일, 이거는 암기하라고 했죠. 이 알파 값은 주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저 50% 줬을 때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다시 제가 어젯밤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아닌데? 그래서 저도 계속 문제 출제하고 계속 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것이 저도 출제하고 난 뒤에 뭐가 또 틀렸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견을 보면서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손해정도 비율은 50%일 때, 그러니까 기존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어차피 나온 거니까 40% 해서 한번 계산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톱밥 배지는 손해정도 비율이 50% 또는 100%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0%가 유력하다. 그래서 피해 비율은 12%가 아니고 50% 된다. 그래서 두 번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로 해서 출력해서 그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 수정해 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총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그래서 20분에 자,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섯하고 같이 가는 것은 원예시설 작물, 원예시설 작물과 평가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원예시설 작물 때는 버스라 하기 때문에 자기 분담금은 10만원, 누도 모델을 생각하라고 했죠. 하나도 걸치고 있으면 10만원 주지 않는다. 그래서 10만원 이하시는 직업보험은 0원이고 초과시일 때 11만원일 때는 다 주지만 10만원까지 나오면 이거는 0원이다 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요. 항상 나올 수 있다. 자, 1번에 대해서는 원목이기 때문에 경과 비율이 없죠. 나무기 때문에 경과 비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목일 때 수확 개시 전후 일말이 없죠. 그래서 요거는 고추에서 장경피 배자에서 다 파생된 거다. 장경피 병자다. 여기서 다 파생됐고 자기 부담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경피 여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잔존이 아니니까. 이거는 고추와 브로콜리만 있는 거니까 이건 보험가입 금액이니까 보험가입 금액은 2,000본에서 2,000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재배 원목 수 2,000개라고 하죠. 그 나무가 근본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생산비, 그래서 본당 보장상대비 곱해서 그 다음에 경과비율, 경과비율은 요거 표고버섯 원목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원목이 없고 피해율만 구하면 돼. 그래서 조건에서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없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피해율은 대관소찰이라고 그랬죠. 대관소찰. 그렇게 하면 10%. 이렇게 다 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비례보상하자. 2,000에서 2,000본에서 2,000개에서 8,000원. 그리고 가입한 700만원. 이렇게 하면 70만원 나온다. 계산할 때는 2,000과 요거는 분모 분자에서 없애버리면 바로 70만원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나오면 시간을 줄이는 데는 아주 탁월할 수 있다. 계산을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어차피 분모에 오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이렇게만 구해버리면 계산 과정도 정확하고 답도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무릎 위는 이제 수학 개시 전이니까 무릎 위에서는 손해정도 비율이 50%를 주어질 거다. 왜? 원래 톱밥 배지는 옆구리가 터지면 50%, 손해정도 비율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개시 이전이니까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해서 주어진 값 82.4%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생장일수 주어지만 표준 생장일수는 안 주어진다. 왜? 이거는 중요한 표고버섯은 중요한 표준 생장일수이기 때문에 90일을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90을 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면 피해율은 이렇게 피해율은 경과 피해율은 대관 소찰에서 대관은 2,000개 중에서 600개가 났고 소찰이 손해정도 비율이죠. 그래서 손해정도 비율은 50%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15% 나오고 직업보험금은 마지막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2,000봉에서 그 다음에 생산비 2,800원 곱해주고 그 다음에 경과일수, 이게 잔이죠. 잔인데 이건 잔이 없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을 전체를 다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잔, 경, 피, 이렇게만 해버리면 다 끝난다 그랬죠. 비례보상이 중요한 이번에 시험의 출제 유력이다. 그래서 441,504원, 원 미만은 버리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수정해서 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해서 수정을 다 했습니다. 그죠? 물음 3도 수학기 이전 사고니까, 그죠? 재배 면적에서 보장 생산비를 해놓고 장경피 해놓고 비례보상, 요 식을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부분은 틀림없이 풀릴 수가 있다. 해서 경과보연 알파 다 주어졌죠. 이렇게 해서 요것도 생장일수가 14인데 표준 생장일수는 28일, 양다리라 그랬죠. 양다리를 거칠다. 리리 리자로 끝나는 것은 느타리밖에 없다. 느타리 버섯. 예, 이렇게 해서 파리에 세느양, 피업이니까 표고버섯, 리는 파리에 세느양, 파리에 세는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이렇게 버섯 종류도 암기하기를 바랍니다. 피해율은 대관소찰이기 때문에 대관소찰, 손해 정도 비율을 55% 줬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손해 정도와 손해 정도 비율은 다른 뜻이다. 손해 정도는 대충 이렇게 하고 비율은 확정되는 거죠. 확정. 근데 문제에서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주었잖아요. 문제에서 손해 정도 비율을 55% 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손해 정도를 준 거하고 다르죠. 그것이 유의사항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해설도 좀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해설까지도 제가 수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읽으면서 두 가지를 한번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나올 때는 손해 정도 비율은 표고버섯에 대해서 톱밥 배지는 50% 손해 정도 비율이 50%형 또는 100%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S 시험에서 아마 50점 이상 나오시는 분은 합격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40점 이상 나오신 분은 공부를 좀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냐?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아주 2주간에 집중할 때 2차 1과목에서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그 2주 동안에 1과목을 좀 더 비중을 높이면서 아리까리하고 암기해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도 50점 이상 받으신 분은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3회, 4회를 거치기 전에 여러분들은 3회를 딱 2시간 가지고 룰대로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는 20날에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19일 정도에 하루 전에 보고 정답 처리하면서 해설 들으면서 틀린 게 뭔지를 봐서 파이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염과 그리고 농작물도 요즘 피해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고생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마지막 시험까지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는 자리에 앉기 전에 화장실에 가시고 앉았다면 3시간 동안 화장실 가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잘 보시고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